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예. 사실은 아주 깊은 그런 뭐 여기 와서 한 달 좀 살아보고 다 리서치해서 온 건 아니고 그때 잠깐 와서 뵙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 컨셉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게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죄송스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이게 지금 우리 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이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참고는 그때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마스터 플랜과 사업 계획을 보고 이제 했던 거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소개를 받으면서 다니면서 볼 때 뭐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동해안에 해 뜨는 것도 좋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게 저한테는 제일 그 값어치가 있었어요. 이건 아마 어디신지 아실 거예요. 그 살고 계신 데고 이제 여러 컨셉이 있지만 어쨌든 그냥 딱 보고 떠오르는 컨셉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시노야 리조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피나 리조트라고 수라바에 있는 게 있습니다. 자바스네. 그다음 사리셴이라고 우리가 뭐 그때 작년에 잠깐 갔다 왔지만 그 대만에 있는 그런 아주 4,000m 옥산 자락에 있는 거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보다는 여기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뜯어서 보면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문밸리 패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성이 문씨 맞으시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월천이라는 게 문밸리입니다. 이제 문스트림인데 밸리를 쓴 거는 그 사이트를 가보니까 월천이 아니고 그 계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한테 나중에 구경시켜 주신다고 그랬는데 뭐 안 시켜 주셔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계곡이에요. 그래서 그 계곡으로 가는 길을 뜻하는 MVP라고 이제 그냥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셴 리조트, 호시노야 리조트, 피나 리조트라는 프라이빗 리조트라는 개념에 그러니까 누가 아무데나 개방되고 직격이 많아서 뭐 차로 가는 이런 게 아니라 프라이빗 개념의 리조트를 여기다 적용하는 것이 그 여기에 가치가 있지. 도로 포장하고 뭐 대나선을 다 오고 하면 그건 아무데나 있는 풍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간단하게 한번 프롤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듀바입니다. 예. 아마 춘장님께서 전공이 그렇고 이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더 저보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대단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different story, make a different story라고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바의 그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춘장님이 직접 이렇게 찍은 건가요, 이거를? 같이 여러 사람 같이 하신다고 보네요.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건강하신 건데. 시간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행복합니다. 시간을 잊으려면 엄청 바쁘든지 정신없이 바쁘든지 아니면 시간이 가는 걸 느끼는 걸 넘어서서 어떤 걸 해탈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는 제가 뭐 샅샅이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잠깐 가서 본 바로는 제가 수많은 그 사업지를 가봤지만 하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밸류어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삶의 한 편의 동화라면 요즘 내리고 싶은, 좀 놓고 싶은 게 이제 요새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컨셉은 원초적 자연과의 만남이라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 막 그냥 아스팔트 포장하고 차가 다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가치를 만들어야 그 매출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다시 재생산에 쓰여지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치가 크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 따라 바람 따라 세월을 두며 사는 그 단순하게 정착 주거지인지 리조트인지 컨셉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디쿤다가 쓴 책을 보면
제품의 지적인 가치가 거의 사라진 시대에는 소비자 유혹하려면 철저하게 그 시나리오에 좀 완벽한 그런 연출과 기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다니엘 리벤트스킨트라는 그 건축 설계사가 유명한 건축 설계사가 부산에 가면 해운대 그 센터 내 아이파크 84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그 사람이 맨날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크게 이 사람들이 몰려갈까? 그러니까 어트랙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감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 촌장님이 가끔 동영상을 올리거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근데 그걸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연출과 전략을 갖고 우리가 어프로치하면 굉장히 make a different story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얘기하지만 이 커닝햄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룹이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아니면 롯데가 됐든 뭐 사우디가 됐든 아니면 여기 저 광명동물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뭐 무슨 싱가포르가 됐든 다 이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이 회사가 주로 그 만듭니다.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을 건축가가 짜고 마스터 플랜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뭐 건축 계획을 짜는 거죠. 우리 보통 보면 마스터 플랜 먼저 짜거나 건축을 먼저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구도가 되기 때문에 펀하고 세상에 환상을 입힌다는 거. 이 꿈을 디자인한다. 이 책을 이 사람이 부분을 썼는데 나이가 꽤 많습니다. 지금 67쯤 된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지 저도 한 18년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훔치는 공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을 충동하는 그런 콘텐츠와 여기는 콘텐츠가 충분한 것 같아요. 뭐 일출뿐만이 아니라 나무, 뭐 계곡, 낙엽, 감, 뭐 그 무엇이 됐든 펀이라는 게 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뭐 조용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펀이 있어야 되고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의 연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다, 뭐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그걸 연출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깨는 거는 여기서 개발하려면 뭐 오만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 저렇게 개발하면 좋겠다 많이 하지만 틀을 좀 깨서 두바이에 가면 이게 아부다비하고 두바이 쪽에 가면 이런 길이 있다가 뭐 머리카락을 누르면 그냥 길이 없어집니다. 뭐 저는 많이 갔다 온 데인데 어쨌든 이것처럼 여기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기에 뭐 프랑풍이도 없고 물도 없는 데서 생각의 크기를 바꾸고 아무도 살지 않던 두바이에 세상이 사람이 상상하는 사람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지구 밖에서 생각해보자. 즉 기존의 틀을 깨자라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아젠다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디벨롭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옛날에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돛담배 이게 인공섬이거든요. 여기 들어간 데부터 여기 통계를 합니다. 어쨌든 다 금으로 장식되는 이게 여기에 사막인데 거기 가서 왜 자러 가냐? 아닙니다. 황무지 사막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부자아랍이라는 데가 이 자이드베이에 있는 아부다비 자이드베이에 있는 호텔 헬스도 지금 짓고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디자인과 스토리와 콘텐츠에 의해서 여기는 사람이 줄 서서 지금 짓기도 전에 이렇게 하룻밤 12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콘텐츠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 호텔은 뉴욕에서 본표를 통해서 당선이 된 것들인데 이것만 봐도 뭐 그냥 설설설 걸어서 헬릭스처럼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주메리아 팜 아일랜드 마찬가지. 이 바다에다가 다 내뿜으면 어마어마한 산도 없는 나라에 흙을 구할 수 없고 덤프트럭 40톤으로 아무리 갖다 부어도 어려운데 이걸 다 내기 전에 이 물길을 다 놔두니까 덜 메꾸도 땅이 이만하게 생겼고 이 물길 사이에 배가 요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가보면 저는 이제 완성되기 전에도 가봤고,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이게 완성되고 나고 나서 가봤는데 정말 부자들이 다 자기 요트 다 되면서 삽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원래 원주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유럽에서 또는 미국에서 와서 이렇게 사는 거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싱가포르도 넉질에 이렇게 빗다가기 피사의 사건보다 더 빗다가기 올라가서 55층짜리 6개 동이 같이 마주치고 위에다가 배 같은 걸 하나 얹어놨어요. 그래서 객실이 5,500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막 떨어질 것 같죠. 이것 때문에 이 관광객이 제가 이거 짓기 전에 6, 7년 전인가 7, 8년 전에 갔을 때 1,0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쪽에 총리실에 있는 친구가. 근데 이거 짓고 나서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서 어디 살까가 아니라 여기 자기 위해서 싱가포르 가.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이다. 그러면 달래촌도 역시 새로운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에 있는 그 DDP라고 있습니다. 자하 하디드라고 여자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장례가. 그다음에 이 토러스 하우스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 중인 건데 그 스웨덴 쪽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에르메스라는 게 무슨 가방이나 들고 무슨 뭐 시계나 차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동산입니다. 이 회사들도. 그래서 보면 단순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월적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하는 게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도 도마네 꽁띠라는 포도주도 이게 망해가지고 수십만 상자씩 팔다가 망하는 바람에 6천 병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먹다가 오래된 건데 이게 가격이 엄청 뛰는 거예요. 가격이 뛰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뛰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비싸죠. 한 병에 1,150만 원짜리인데 역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또는 너무 많이 생산해서 싸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 많은 데서 그냥 6,000병만 생산하자 해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그 가치를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래촌에도 너무 많은 걸 짓는 것보다는 가장 리미티드한 것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걸 제가 암시해 드리고 이것도 맞습니다. 브레게 클래식도 23억짜리인데 시계가 시간을 보는데 23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월적인 라이프 스타일,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 즐기는 거죠. 그래서 골프를 치든지 뭐 이게 그 갤럭시 9인가요? 뭐 이런 물 같은 것도 이게 파리바게트 파는 그 병이 캐림 라시드가 디자인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딱 이게 이 홍대에 가는 아가씨들이 여대생들이 이렇게 딱 폼 잡고 이렇게 들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가방에서 꺼내서 딱 마시면서 자기가 우월적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도 이걸 몇 억 가는 차를 운전사를 두고 타는 사람은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차는 자기가 운전하고 직접 그 운전의 그 운전대에서 느껴지는 스릴을 느끼는 차거든요. 수제차인데 이 벤틀리 안에는 늘 손으로 만들지만 그 황소 세 마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라이프 스타일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차 혹시 들어보셨나요? 험머라는 차. 이건 군용으로 제작됐다가 나중에 민수용으로 하는데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들어와서 기름값도 못 되기 때문에 몇 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키보다 사람 키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이 차는 험머라는 차는 이게 굉장히 그 중앙아시아에 가면 석유 유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사막에 막 그냥 산에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뒤집어지지도 않고 넓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험머 클럽이 생기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람보르기니나 뭐 페라레 같은 것도 이 클럽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고 3억 4 하는 차들도 페라리 클럽. 그다음에 뭐 토이 클럽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주차장 하나가 미국에서 주차장 하나가 집값보다 비쌉니다. 한 5억에 팝니다. 그러니까 30평 주차장을 하는데 우리가 바닥 이게 대충 하면 될 줄 알면 굉장히 하자가 많이 생기는데 주차장을 럭셔리하게 해놓고 주차장을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런 차를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즉 사생활 놓치 꺼리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우리 마을인가요? 거기에 아무나 왔다 갔다 한다면 거기에 그 사람 갈 이유가 없고 거기는 딱 자기들만이 갈 수 있어야 이건 이제 VJ 특공대에 나왔던 건데 하룻밤 자는 게 117만 원입니다. 판구다가 유명합니다. 저는 여기 못 들어가 봤습니다. 갔지만 뭐 내용은 저도 TV도 시청하고 그래 왔는데 뭐 대단해요. 대단한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전히 아주 특별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대중적인 제품이 아니라 그들만의 특징적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을 파는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가 지상 최고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오늘 주제 오래된 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스웨덴의
유명한 호치라는 여자가 쓴 책 이름인데요. 이 원제는 The Ancient Future from 라다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시 시대에 살다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빨리 이 발전하고 있는 사회가 되다 보니 갈등도 많고 아주 혼란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수백만 년 동안 우리가 이제 달라지고. 그래서 얘기를 보면 일이 이렇게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집착하는 대신 늘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라다크 친구들의 모습에서 이 책을 썼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했느냐? 16년 동안 거기 있어요. 라다크에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라다크에 가면 편리함의 법칙과 디지털이라면 경험의 법칙,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소위 좀 어떻게 보면 미개 사회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가장 가치에 삶이 살아가는 가치에 하는 그런 것들. 오래전이라는 책은 이 헬레나 노르베리 코치라는 사람이 지었지만 진보와 발전이 우리의 내적 자, 본연의 모습, 즉 행복과 지속 가능성, 자연세계에서 멀어지겠다. 우리 모두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구를 쫓아가고 그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걸 가장 잘 구현시켜 줄 수 있는 말이 아까 그 말입니다, 사실. 포장이 일부 되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포장이 된다, 거기도 되면 좋겠죠. 그죠? 비 오고 그럴 때, 눈 오고 그럴 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포장이 되는 순간 아무 데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라다크의 하늘은 정말 밝습니다. 이 별들이 많은데 라다크 사람들은 실제 일하는 게 4개월 받습니다. 1년에. 8개월 정도 가량 겨울철에도 음식을 만들고 가축들 먹이고 물을 날라야 되지만 일의 양은 미미한 정도고 늘 축제를 하는 거죠. 제가 참고로 인도에 있을 때 길바닥에 거지 천국이에요. 비가 와도 비 맞고 애들이 그 원숭이하고 같이 강아지하고 같이 있어요. 햇빛이 쫙 비쳐도 그늘에 들어갈 때도 없고 그냥 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강아지 새끼처럼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 젊은 건장한 친구도 놀고 있어요. 지나가다 미국 사람이 그랬으면 니왜 맨날 노냐 일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하는 얘기가 야 니네들은 맨날 왜 일만 하고 놀지도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 교림 공과 연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라다크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깊은 사유와 경험을 결합할 때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책만 봐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경험이 결합이 되는 거죠. 해본 놈이 잘하는 거죠. 그래도 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 하나를 예를 들어보지요. 이를테면 나무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나무를 다른 사물과 구분하고 정의를 내림으로써 나무 본질에 다가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무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말하자면 나뭇잎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이나 그것을 흩날리게 만드는 바람, 그리고 거기 지지해주고 있는 토양, 또 그 모든 것이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거지 나무가 별도로 달라진 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설명합니다. 그게 답이 있는 거죠. 각각의 존재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본질은 결코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고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라다크 불교교리에 나온 공 이런 의미를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문면사로 돌아와서 일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시노야 리조트의 그 여자가 지금은 이제 50대 후반이 좀 됐을 듯한데 제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제가 건설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쨌든 이 시골의 그 초현실로 그린 일본의 산촌 풍경, 호시노야 가르이자와라는 지방에 이제 게스트에서 24시간 오픈한 이 온천장에 가보면 어쨌든 100년 동안 물이 이게 온 걸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명한 그걸 만들 때 유명한 화두를 던집니다. 만약에 일본이 서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 근대화되었다면 환경과 라이프 사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담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까 그 가르이자와 리조트.
첫 번째 리조트죠. 2005년도에 만들었어요. 현대식 안락함을 갖춘 진정한 일본을 창조하기 위해 이들은 전통과 현대에서 빌려올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최고의 장인을 끌어와야 했다. 원래 건물을 구성하는 낡은 목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고목을 가공하는 장인을 고용했고 격자세공 장인이 창을 만들고 전통기가 전문가가 지공을 느꼈으며 교토에서 생산되는 전통 문양으로 벽을 장식했다. 자식 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게스트를 위해 양식 소파를 만들 때 전통 다도인방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대나무를 사용하도록 주문했고 다도 재료와 소품을 쉽게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티박스의 심플하면서도 매혹적인 디자인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예가 된다. 물론 좀 더 일본적인 분위기를 선호하는 게스트를 위해 다다미 스타일의 도시 미용도 있다. 그냥 바닥에 이불을 깔지 않고 나무단상을 올리고 그 위에 투툼한 요를 까는 푸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방석 옛날 그 임금님 저희가 하는 그런 침대를 설치하는 침실 공간은 동양적이면서 침대만큼이나 알아갑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진행했던 컨셉입니다. 그 어려움에서. 그래서 호시노야라는 사람한테 있어 럭셔리라는 거는 대단한 그 현대적인 게 아니라 전통 속에 녹아있는 품위와 모던함을 추구하는 실용성과 디자인성이 조화를 이루고 그것도 퍼펙트한 조화를 이룬 상태를 그 사람은 추구했죠. 그래서 데스모거든. 그래서 이 사적인 리조트가 그렇듯이 규모는 뭐 25개 객실, 별처럼 물론 다 돼 있고, 그다음 거실, 뭐 서재 공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적인 느낌이 결정체. 저희 사이트가 그렇습니다. 정적인 느낌이 결정체. 그래서 이 밤에 이제 그 풍경인데 여기는 정말 원래 일본 있는 그대로를 살려서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오래된 미래를 만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것도 럭셔리한 게 별로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호시노야 리조트는 상상 그 이상의 휴식을 준다. 그렇게 구성했어요. 이런 마을이죠. 이게 이제 발리에 있는 건데 이렇게 한적한 곳에 그냥 이거 하나 테나트 하나 있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여유와 행복을 느낍니다. 이번에 그 싱가포르에 가서 김정은이와 누구죠? 그 트럼프가 만났던 호텔입니다. 저는 여기서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이 호텔 그룹의 실제 그 소유자하고 젊은 친구인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어요. 그 때문에 여기 갔어요. 이건 4층짜리 아주 작은 호텔인데 이 프라이빗 캐비를 갖고 있어요. 이건 빨가벗고 있으면 뭐 정말 아주 아무도 접근 못하고 이런 데 가면 곳에 아주 그냥 아주 아기자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4층인데도 불구하고 커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집은 작은데 이 자연이 주는 이게 몇만 평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게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부자만 쫓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발리에 불가리 리조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불가리 그룹이 명품 그룹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든 그 숙박업소입니다. 이거 리조트인데 원초적 자연과 첨단 디자인이 만나면서 이태리 브랜드인 불가리가 되는 호텔로 하는 게 아니라 집처럼 시끄러운 아침 뷔페 정말 싫다. 격리도 고립돼도 조용해서 좋다. 여행 온 기분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곳이 아니다. 수영복까지 오셨어요? 물어봐도 없이 와도 빨갛고 그냥 해도 괜찮다. 밖에서 어차피 아무도 못 보니까요. 그래서 이 잡다한 것이 없다. 또는 스타일 따질 만큼 비싸다. 물론 하룻밤 장동건이하고 고순이가 결혼했을 때 1,250만 내고 잤습니다. 왜냐하면 VIP들만 오지만 VIP가 아니라고 해도 VIP 대접을 받습니다. 그 대신 전화라든가 이런 거 안 터지게 다 해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대신 콘시어지가 껌이라든가 이런 게 절대 없습니다. 그 대신 콘시어지가 다 알아서 필요하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연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리조트가 아까 얘기한 문밸리 패스라고 하는 리조트라고 그냥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안에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집이 럭셔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연을 느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Never before seen hidden valley more than 10,000 forest paradise lost. paradise lost 이 칠라고 Take fresh of Moon Valley Pass, one and only in the world, Paradise Lost.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 컨셉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National Cultural Heritage라는 그런 걸 갖고 가공을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건물에서 몇 년을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불편하시죠? 안 그런가요? 아날로그의 관계는 역설적이게도 디지털 기술이 기가 막히게 좋아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아날로그의 타고난 비효율성을 점점 탐하게 되고 아날로그의 약점은 새로운 강점이 된다. 아날로그의 경험은 디지털 경험이 주지 못하는 실제 세계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지만 때로는 디지털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내놓는 최고의 솔루션이다. 아이디어의 흐름을 기록할 때 키보드나 터치 스크린이 펜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감성을 디지털 감성보다는 아날로그 감성이 훨씬 더 우리 몸하고 뇌 깊이 뿌리 박힌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리모델링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리모델링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이 감성을 살리면서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초도 견뎌야 된다가 아니라 춥지 않아야 되고 덥지 않아야 되고 편리하면서도 자연을 느끼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 오늘 아마 마지막에 제가 얘기할 건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숲과 계곡 그리고 하늘과 동의 유출 위대한 자연의 희망에 품에 안긴다는 그런 주제를 갖고 여기다가 어떤 거를 할 건가? 이게 실내인가요? 어디 실내인가요 이게? 작은 함정. 그 펜션? 네, 2층. 예. 제일 왼쪽. 그래서 프라이빗 스파의 영화가 있다. 지금 거기 스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스파가 클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미래의 영화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스위스에 가서 제가 사먹던 게 이건데, 이런스거든요, 이게. 이런스에 뭐 10만원, 100불, 200불씩 합니다. 그게 이제 색깔에 따라서, 그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틀리는데, 철갑상아죠, 캐비아. 뭐 오세트라도 있고 불가리도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제가 이란에 근무할 때 7년 동안 저걸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평생 먹을 걸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맛이 있느냐? 근데 맛이 없는데 사람이 비싸고 좋다니까 막 맛있다고 먹어요. 뭐 연어에도 발라먹고. 근데 이게 원래는 그 카스피해에서 러시아 황제한테 그 철갑상어를 옮기는데 뗏목으로 그때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몇 달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살려서 가기 위해서 그 철갑상어한테 그 보드카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건 타는데 배가 썩는 거죠. 오래 가니까. 그래서 거기다 염장을 합니다. 염장을 했더니 젓갈이 된 겁니다. 젓갈. 처음 먹는 사람 잘 먹는데 저는 이제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저렇게 어려운 생산하기 어렵고 비싸니까 여기다 담아서 비싸고 그걸 즐기면서 먹으니까 맛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저렇게 너무 많습니다. 간장게장 솔직히 이거보다 훨씬 낫죠. 근데 뭐 가면 뭐 몇 알씩 돈 주면 조금만 줘도 뭐 주니까 그냥 맛있다고만 하고 그냥 크게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예, 게장이죠. 소이빈 소스 게장. 그 다음에 여기 뭐 명란젓이라든가 젓갈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푸드예요. 근데 그걸 막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아무 때나 다 있으니까 그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지.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로컬 푸드. 그래서 하나뿐인 지구, 하나뿐인 명품, 자연 속의 숨은 리조트라는 개념의 그 힐링하우스, 힐링 빌리지, 힐링 리조트라는 개념의 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이스 로스트, 파라다이스를 참여하고 파라다이스는 인위적인 게 많이 감안된 게 아니라 원초적인 자연을 만나게 해주는, 편안하게 만나게 해주는 곳,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느린 삶을 천국이 되고 자연 속의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넓게 가장 좋지 않느냐. 그래서 월천, 달래, 월천이 달래죠, 그죠? 달래에 빠진다. Wake up your seven sense. 그래서 한 번도 그 전에 없었고 다시는 없을. 한국단의 사막에, 여기 사막에 이렇게 이거 하나 딱 갖다 놨어요. 유명하죠. 인클레이브가 멀리 온 것 같잖아. 뭐 비행기 타고 발리까지 안 가고 멀리 온 듯 해야지 그게 힐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또 공간은 또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여기 오니까 어떤 분이 류마티스 환자분이 오셨다는데 그 사람은 그 공간에 와서 또 그 공간이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막에 가면 저는 이제 이란에서 치는 사람인데 이 사막에도 이렇게 낮에는 뜨겁기 짝이 없지만 저녁만 되면 춥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불을 이렇게 펴놓고 케밥이라고 그러죠. 케밥도 해먹고 이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막 담배도 피우고 차도 마시고 그럽니다. 물론 술 마시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걸 뭐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뭐 차 한잔 마실 수 얘기해도 좋으니까 제가 무슨 뭐 궁금한 거 있거나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